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올바른 탐구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를 할 때 그 사회과학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8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험적 태도, 첫 번째 경험적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험적 태도는 말 그대로 경험되는 현상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험 안 되는 현상이 뭐 귀신, 지옥, 천국, 하나님, 초능력 이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뭐 선생님이 예전에 교회에 다녔는데 제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믿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뭐 그런다고 했었어.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한테는 안 들렸단 말이야. 그런 건 그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신학 이런 거. 신학은 학문으로 인정은 되지만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틀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경험이 안 되는 현상이니까 이런 거를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험적 태도는. 그래서 반드시 경험되는 현상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가능한 자료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경험 가능한 자료는 이제 형이하학적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보고 듣고 공통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뭐 그런 것 아니 느끼는 것 말고 만질 수 있는 거 오감으로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험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과학의 용어에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가 이렇게 뭐 도는 거 지동설 이것이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고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가 아는 것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는 거. 뭐 중세시대의 천동설. 그때는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다고 믿었잖아. 계속 가면은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확인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상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험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 태도라고 하는 건, 객관적 태도는 제3자 입장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제3자 입장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 너의 중간 입장에서, 살펴보고, 옳은 사람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의 편견, 주관, 가치, 선입견, 이런 거를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3자 입장이고, 이것이 바로 객관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적 태도는 어떤 연구를 할 때 자기한테 불리한 것도 객관적 자료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태도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을 바로 가치 중립, 그 다음에 가치 배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사실과 가치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 근데 사실과 가치에서 이제 사회문화에서는 사실이라는 용어를 확인이 가능한 거면 무조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 아니라 틀렸거나 맞은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보는 거야. 확인이 가능한 거. 예를 들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참인 사실. 그리고 뭐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짓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사실이라고 본다는 거야. 사회문화에서는.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 뭐뭐 했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담긴 거. 이것은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었어야 했다. 뭐 이거. 이것은 가치가 담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가 담긴
학문을 윤리라고 하는데, 윤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윤리학은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영역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적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적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적 태도는 과학의 영역에서 맞고 틀림이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 갖는 태도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이론을 냈다. 내가 어떤 사회과학을 연구해서, 자연과학을 연구해서 이론을 냈는데, 이것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참인 이론으로 검증된 게 나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언제든지 내, 이론이 틀렸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개방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자가 자신의 결론을 절대시하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이 옳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개방적 태도죠.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 박사는 1960, 70년대 굉장히 유명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였죠. 그쵸? 천체 물리학자였잖아. 그 명성이 정말 높아서 그 누구도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 이론에 뭐 반기를 들거나 반박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죠. 그러다가 1990년대 최초로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론을 반박하는 학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 바로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업적을 자기가 허물어뜨리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죠. 언제든지 자기 이론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방적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개방적 태도는 과학의 영역에서 갖는 태도입니다. 과학의 영역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주의적 태도가 있는데요. 상대주의적 태도하고 개방적 태도는 둘 다 공통점이 있어. 다른 거를 인정해주는 태도야. 그런데 개방적 태도는 과학의 영역에서. 상대주의적 태도는 문화의 영역에서 다른 문화를 인정해주는 거. 이것을 이제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영역에서 맞고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맞고 틀림이 없잖아. 문화에서는 뭐 원주민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 이것을 틀렸다고 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뭐 보신탕을 먹는다 이것도 틀렸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처럼 문화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태도. 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뭐 원주민들이 팬티를 입고 다니니까 우리도 팬티를 입고 다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 개방적 태도는 과학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받아들였잖아. 근데 이 상대주의적 태도는 문화의 영역에서 다른 문화를 인정해 주는 태도.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회의 내부 구성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문화를 보니까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까? 돼지를 유목민족이니까 끌고 다닐 수도 없고, 식량이 늘 부족한데, 돼지를 데려오면 다 사람들 먹을 것까지 먹어 치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소를 숭배하는 인도도 뭐 인더스 문명이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소와 함께 농사를 짓고 뭐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소를 숭배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개방적 태도는 어떤 영역? 옳고 그름이 있는 과학의 영역. 상대주의적 태도는 그렇죠. 옳고 그름이 없는 문화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 입장 헤아려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객관적 태도하고 상대주의적 태도를 뭐 비교를 한다면 객관적 태도는 제3자 입장이라고 했죠. 나 너의 중간 입장에 섰다가 오른쪽에 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객관적 태도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객관적인 팩트를 중시하고 계량화 수치화하는 실증적 양적 연구에서
주로 생각을 하겠죠. 객관적 태도,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상대주의적 태도는 당사자 입장에서 쓰는 거죠. 당사자,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어떤 개인의 내면의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는 해석적, 질적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찰적 태도가 있는데요. 성찰적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뉴턴이라는 학자가 사과가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그것만 이제 뭐 대수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떨어질까? 왜 저 현상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계속 따져보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성찰적 태도인데, 비판적 태도가 이제 성찰적 태도의 하나의 종류가 되겠죠. 뭔가 계속 생각해 보는 거. 현상 이면의 내적 의미와 인과관계를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구를 하면서 내 연구가 계속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태도. 이것이 바로 반성적 태도죠. 성찰적 태도의 하나의 종류, 반성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활용해서 사회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 이것도 반성적 태도거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 그 핵 개발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 불려나가가지고 당신이 만든 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당신이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느냐 이랬을 때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만든 건 과학자로서 만든 거고, 이것을 쏠지 안 쏠지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다. 그러므로 나는 잘못이 없다. 오펜하이머는 반성적 태도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치? 반면에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물이 굉장히 막 사람을 많이, 이제 처음에는 좋은 용도로 쓰였죠. 굴을 뚫고, 동굴을 뚫고, 터널을 뚫고, 굉장히 좋은 용도로 쓰였는데, 토목공사에 쓰이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기에 이제 쓰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깊이 반성을 하고 뉘우치면서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한 그런 사람들에게 수상을 하는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노벨입니다. 노벨은 반성적 태도를 그래도 지니고 있었던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태도는 뭐 쉬운 내용이죠. 뭐 다양한 가치나 갈등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태도. 뭐 여러 가지 가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배척하지 않는 그런 거. 뭐 사회는 조화를 이루는데 발전하는 거다라고 뭐 인식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 연구 태도는 뭐 앞서서 설명도 했겠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가나문적 연구 설명할 때 했었죠. 사회문화 현상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서로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형이 백수다. 우리 형이 백수인 이유는 석유값 폭등 때문에. 석유값 폭등은 뭐 IS 때문에. 우리 형은 그러므로 IS 때문에 백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문화는 전체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도 총체적 연구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총체적 연구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태도는 먼저 윤리 연구 주제와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연구 주제가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뭐 비윤리적이거나 뭐 그런 것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해를 끼치거나 뭐 불이익을 주거나 법에 어긋나거나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문제는 이제 연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연구 대상자 몰래 뭔가를 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연구가 어떤 것인지 연구 성격과 목적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익명성. 그래서 그리고 연구 결과하고 분석 이런 걸 해서 뭐 논문을 썼어. 그러면 연구 대상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감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구 결과 활용을 할 때는
그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만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연구를 할 때 다른 타인의 자료를 도용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절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범죄의 행위죠. 요즘에 들어서. 그렇죠. 저작권 침해하는 거. 그 다음에 연구 결과 활용에서의 이제 윤리 문제는 자신이 제시하는 결과가 이제 뭐 악영향을 미치거나 정부 정책에 왜곡되어서 뭐 반영이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활용이 되는지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사회과학자가 가져야 될 연구할 때 가져야 될 태도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하셔가지고 저 미스터추의 그 강의 노트하고 다양한 자료를 네이버 카페에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저는 미스터추였습니다.